옛날 어느 나라의 왕비가 궁정정원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왕비는 눈처럼 흰 천에 술을 놓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아야! 빨간 핏방울이 흰 천에 똑똑 떨어졌어요. 왕비는 그것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왕비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느님, 눈처럼 흰 살결과 핏방울처럼 빨간 입술을 가진 딸을 낳게 해주세요. 얼마 뒤 왕비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공주는 눈처럼 흰 살결에 핏방울처럼 빨간 입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비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공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눈처럼 흰 살결을 가졌으니 백설공주라고 불러야겠소. 그런데 왕비는 공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임금님은 금이야 오기야 백설공주를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백설공주는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공주로 자라났어요. 임금님은 백설공주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새 왕비는 젊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셈이 아주 많았어요.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있으면 눈엣가시처럼 여겼어요. 왕비는 신기한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울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울이었어요. 왕비는 아침마다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면 거울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왕비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백설공주가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란 어느 날, 거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왕비님도 예쁘지만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왕비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거짓말도 할 줄 아니?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워요.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분해라. 백설공주, 그것이 나보다 더 예쁘다고? 왕비는 신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 없애버려라. 신하는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공주님, 죄송합니다. 왕비님은 저한테 공주님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차마 공주님을 죽일 수가 없군요. 왕비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십시오. 신하는 백설공주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궁전으로 돌아와 백설공주를 없앴다고 왕비에게 보고했어요. 왕비는 기분이 좋아 빙긋이 웃었어요. 숲속에 혼자 남은 백설공주는 밤새도록 숲속을 헤매 다녔어요. 그러다가 작은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설공주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오두막집은 7 난쟁이가 사는 집이었어요. 다음날 깨어난 백설공주는 7 난쟁이에게 숲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7 난쟁이는 백설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걱정 마세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한편 백설공주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왕비는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숲속에서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거울은 이렇게 대답하며 친절하게도 난쟁이들과 함께 사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왕비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어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백설공주를 죽여 없애야겠다. 왕비는 빗장수로 꾸미고 7 난쟁이 집으로 갔어요. 아가씨, 빛 하나만 사세요.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고 빛을 구경했어요. 어때요? 빛이 마음에 쏙 들죠? 이 빛으로 머리를 예쁘게 빗어드릴게요. 왕비는 독이 묻은 빛을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았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저녁 때 돌아온 7 난쟁이는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힌 빛을 찾아냈어요. 그 빛을 뽑아내자 백설공주는 곧 숲을 몰아쉬며 눈을 떴어요.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라는 대답을 거울에게 또 들었거든요. 화가 난 왕비는 옷잔수로 꾸미고 난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아가씨, 예쁜 허리띠 좀 사세요. 왕비가 큰 소리로 외치자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었어요. 어머, 허리띠가 정말 예쁘네. 어디 한번 메어볼까? 아가씨, 내가 메어드릴게요. 왕비는 허리띠로 백설공주의 허리를 힘껏 조였어요.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7 난쟁이는 백설공주의 허리띠를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지요.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가장 예뻐요. 이번에도 거울에게 똑같은 대답을 들은 왕비는 사과 장수로 꾸미고 난쟁이 집으로 갔어요. 왕비는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했어요. 사과 사세요.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예요.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사과 맛이라도 봐요. 백설공주가 창문을 열자 왕비는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내밀었어요. 백설공주는 사과를 받아 한 입 베어 물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백설공주가 받은 사과에 독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장미 가시에 독을 묻혀 꽃병에 꽂았어요. 이번에 또 실패하면 이 장미로 백설공주를 없앨 거야. 왕비는 마법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만세! 백설공주가 죽었구나. 이제는 장미가 필요 없게 되었어. 왕비는 장미를 꽃병에서 뽑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독이 묻은 장미가시에 찔려 죽고 말았지요. 일터에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 주위에 둘러앉아 슬피 울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을 땅속에 파묻을 순 없어. 난쟁이들은 유리관에 꽃을 깔고 그 속에 백설공주를 눕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님이 그곳을 지나다가 유리관 속에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니. 백설공주에게 반한 왕자님은 난쟁이들에게 말했어요. 이 어여쁜 공주를 궁전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왕자님이 부탁하자 난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님은 신하들에게 유리관을 궁전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럼 출발하자고. 그런데 유리관을 어깨에 메고 일어나려는 순간 한 신하가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어요. 그때 유리관이 덜커덩 흔들리면서 백설공주의 입에서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백설공주는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만세! 만세!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난쟁이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공주님,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왕자님은 그 자리에서 백설공주에게 청혼했어요.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어요. 앨리스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언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책, 언니가 읽어주는 책은 너무 어렵고 재미없어. 앨리스는 따분하고 심심하여 하품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왔어요. 사람처럼 양복을 입은 토끼였어요. 큰일 났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늦으면 안 되는데. 토끼는 시계를 보면서 어디론가 바삐 뛰어갔어요. 앨리스는 토끼의 그 모습이 우습고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토끼의 뒤를 따라갔지요. 토끼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서 달려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나무 밑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앨리스도
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굴은 밑으로 깊게 뚫려 있었어요. 으아! 앨리스는 비명을 지르며 계속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언덕방아를 찧으며 바닥에 닿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토끼는 어디로 간 거야? 앨리스가 주위를 둘러보니 어떤 방 안이었어요. 앨리스는 방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방에는 탁자가 놓여 있고 탁자 위에는 작은 열쇠가 있었어요. 앨리스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이 너무 작아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를 어쩌지? 큰일 났네. 앨리스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앨리스는 탁자 위에 있는 주스병을 보았어요. 주스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고 쓴 쪽지가 매달려 있었어요. 앨리스는 주스병에 든 주스를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앨리스의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었어요. 저게 뭐지? 앨리스는 작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탁자 밑에서 건포도가 담긴 접시를 발견했어요. 접시에는 나를 먹어요 라고 쓴 쪽지가 매달려 있었어요. 앨리스는 건포도를 집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순식간에 몸이 커져 머리가 천장에 닿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어쩌면 좋아? 너무 커져서 이제 문으로 나갈 수 없잖아. 조금 전에 몸이 작아지는 주스를 다 마셔버려서 앨리스는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큰일 났네. 죽을 때까지 이곳에 있어야 하다니. 앨리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몸이 크다 보니 눈물도 많아 방은 금세 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토끼가 앨리스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토끼는 앨리스를 보더니 깜짝 놀라 장갑과 부채를 버리고 달아났어요. 앨리스는 방 안이 너무 더워서 부채를 집어 부채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또 조그맣게 줄어들었어요. 앨리스는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앨리스의 눈물로 생긴 연못이었지요. 앨리스는 어느새 집 밖으로 나와 연못을 헤엄치고 있었어요. 연못은 어느덧 빠진 동물들로 가득 찼어요. 앨리스는 동물들과 함께 물가로 나왔어요. 모두들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우리 달리기 견주를 할까? 한참 뛰다 보면 젖은 몸이 마를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네. 동물들은 원을 그리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도 동물들과 함께 달렸어요. 뱅글뱅글 돌다 보니 어느새 젖은 몸이 다 말랐어요. 이제 그만할까? 그래, 그런데 누가 1등이지? 우리 모두 1등이야. 다 같이 달렸잖아. 앨리스는 동물들과 헤어져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에는 버섯들이 나 있었어요. 앨리스는 버섯들을 살펴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몸이 다시 커져야 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 이 버섯을 먹으면 돼.
앨리스는 깜짝 놀라 소리나는 곳을 쳐다보았어요. 버섯 위에 애벌레가 앉아 있었어요. 애벌레는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며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왼쪽에 있는 버섯을 먹으면 몸이 커지고 오른쪽에 있는 버섯을 먹으면 몸이 작아진단다. 앨리스는 애벌레가 알려준 버섯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원래의 크기로 돌아왔어요. 앨리스는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가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장갑과 부채를 네가 가져갔지. 어서 내놔. 아니야, 가져가지 않았어. 토끼는 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얼마 뒤 앨리스는 나무 밑에서 모자 장수와 산토끼와 쥐의 파티를 보았어요. 숲속에서는 이상한 일들 뿐이었어요. 앨리스가 여왕의 정원에 들렀을 때였어요. 카드 정원사들이 하얀 장미에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왜 멀쩡한 꽃에 페인트를 칠하세요? 앨리스가 궁금해서 묻자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실수로 하얀 장미를 심었거든. 빨간 장미를 심어야 하는데 말이야. 여왕님이 아시면 큰일 나. 우리 목이 달아나게 돼. 어머, 그래요? 무서운 여왕님이시군요. 때였어요. 빰빠바방 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왕님 행차시다. 병정 하나가 소리쳤어요. 정원사들은 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모두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왕은 흰 토끼와 병정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어요. 여왕은 아직 칠하지 않는 하얀 장미를 보았어요.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내가 싫어하는 하얀 장미를 심어? 그리고 나를 속이려고 빨간 페인트를 칠해? 당장 저놈들의 목을 베어라! 때 앨리스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왕님, 너무하시네요? 그 정도 실수로 목을 베라고 하시다니요. 앨리스가 따지자 여왕이 소리쳤어요. 네가 감히 내게 되들어? 좋다. 나하고 크리켓 경기를 해서 나를 못 이기면 네 목을 베겠다. 여왕은 앨리스를 크리켓 경기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크리켓 경기는 아주 특별했어요. 살아있는 고슴도치가 크리켓 공이고 목이 긴 홍학이 맞대기였거든요. 여왕은 크리켓 경기를 하며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어요. 저놈은 왜 느릿느릿 움직이느냐?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여왕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목을 베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앨리스는 참다 못해 여왕에게 소리쳤어요. 하찮은 일로 사람들의 목을 베라고 하다니요. 이 나라에는 법도 없어요? 잘잘못은 재판으로 가려야죠. 여왕이 말했어요. 좋아, 재판을 열도록 하지. 법정에는 여왕을 비롯하여 카드 변정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왕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앨리스도 목을 베라! 그러자 카드들이 앨리스에게 덤벼들었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두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흥! 난 너희가 무섭지 않아. 너희는 카드일 뿐이야.
바로 그때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 앨리스, 왜 그러니? 그만 일어나. 앨리스는 눈을 떴어요. 나뭇잎이 카드처럼 팔랑팔랑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앨리스, 꿈을 꾸었구나. 응, 아주 이상한 꿈이었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야, 정말 희한한 꿈이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영국 런던 시내에 웬디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웬디에게는 존과 마이클이라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웬디의 엄마 아빠가 파티에 초대를 받아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웬디,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으렴. 예, 안녕히 다녀오세요. 웬디는 침대에서 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안녕, 웬디. 나는 피터팬이야. 얘는 팅커벨이고 귀여운 여정이란다. 우리는 창문 밖에서 네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어머, 그래? 만나서 반갑다. 웬디는 피터팬, 팅커벨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너희는 어디서 왔니? 우리는 꿈의 섬에서 왔어. 어린이들만 모여 사는 섬이지. 거기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른이 되지 않는단다. 웬디와 동생들은 꿈의 섬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피터팬이 웬디에게 도토리 먹거리를 걸어주며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웬디, 꿈의 섬에 가서 그곳 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니? 피터팬, 섬까지 어떻게 가지? 우리는 날지 못하잖아. 걱정 마. 팅커벨이 도와줄 거야. 팅커벨은 반짝이는 가루를 꺼내어 웬디와 동생들에게 뿌려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피터팬을 따라 꿈의 섬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쾅 하고 대포알이 날아왔어요. 아! 조심해! 후크 선장이다! 후크는 해적선 선장이었어요. 피터팬과 싸우다가 오른쪽 팔이 잘리자 앙심을 품고 틈만 나면 공격을 했어요. 아이들은 대포알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가 꿈의 섬에 사뿐 내려앉았어요. 그때 피터팬이 투덜거렸어요. 너 때문에 후크 선장한테 들켰잖아. 왜 몸에서 반짝이는 빛을 내니? 화가 난 팅커벨은 피터팬이 웬디라는 마녀한테 목숨을 잃었다는 거짓 소문을 냈어요. 꿈의 섬 아이들은 원수를 갚겠다며 날아가는 웬디를 향해 활을 쏘았어요. 웬디는 화살을 맞고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야호! 피터팬의 원수를 갚았다. 꿈의 섬 아이들이 기뻐서 소리쳤어요. 그때 피터팬이 날아왔어요. 웬디, 정신 차려.
피터팬이 웬디에게 박힌 화살을 뽑자 웬디가 눈을 떴어요. 웬디, 이제 정신이 드니? 다행히도 화살이 도토리 먹거리에 꽂혀 웬디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팅커벨이 우리를 속였어. 이제 알겠니? 웬디는 마녀가 아니야. 내가 일부러 데려온 여자아이라고. 그랬었구나. 웬디, 우리가 잘못했어. 꿈의 섬 아이들은 웬디에게 사과하고 한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웬디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다음 날 피터팬과 웬디는 인어섬으로 놀러 갔어요. 그런데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피터팬이 달려가 보니 악어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인디언 소녀 릴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 악당 악어야! 피터팬이 용감하게 달려들자 악어는 금세 달아났어요. 피터팬, 고마워. 릴리는 피터팬과 웬디를 인디언 마을로 데리고 갔어요. 릴리의 아버지는 인디언 추장이었어요. 피터팬, 우리 딸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추장은 피터팬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인디언들은 목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었어요. 피터팬도 릴리도 흥겹게 춤을 추었어요. 피터팬은 릴리하고만 춤을 추네? 나는 잊어버렸나봐. 웬디는 혼자 꿈의 섬 어린이들의 집으로 가버렸어요. 웬디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피터팬에게 편지를 썼어요. 피터팬, 생일을 축하해. 그동안 즐거웠어. 안녕. 그때 문을 밀치며 후크 선장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어요. 이 꼬마 녀석들을 꽁꽁 묶어라. 후크 선장은 곧 웬디의 편지를 발견하고 읽어보았어요. 이 케이크로 피터팬을 죽여야겠군. 후크 선장은 케이크에 독약을 넣었어요. 물론 팅커벨이 창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르고 말이에요. 얼마 뒤 피터팬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웬디가 나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었구나. 그런데 피터팬이 케이크를 먹으려는 순간 팅커벨이 날아와 케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팅커벨, 이게 무슨 짓이야? 후크 선장이 케이크에 독약을 넣고 아이들을 잡아갔단 말이야. 먹으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피터팬이 떨어진 케이크를 주워 먹으려고 하자 팅커벨은 그것을 빼앗아 먹고 쓰러졌어요. 팅커벨, 눈을 떠봐. 내가 잘못했어. 피터팬의 눈물이 머리에 떨어지자 팅커벨이 다시 살아났어요. 피터팬은 웬디와 아이들을 구하려고 해적선으로 날아갔어요. 아이들은 꽁꽁 묶인 채 악어밥이 될 참이었지요. 후크 선장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웬디를 악어에게 던져라. 배 밑에서는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었어요. 웬디는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피터팬! 살려줘요! 살려줘요! 피터팬은 그 비명을 듣고 날아와 악어의 입속으로 떨어지려는 웬디를 받아냈어요. 피터팬은 해적선으로 뛰어들어 밧줄에 묶여있는 아이들을 풀어주었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해 해적들을 쳐부수자. 아이들은 용감하게 해적들에게 덤벼들었어요. 해적들은 칼에 맞아 하나하나 쓰러졌어요. 이제 후크 선장만 남았다. 공격하라!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 아이들에게 쫓겨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바다에는 악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으아! 후크 선장은 악어 밥이 되어버렸어요. 해적선은 이제 피터팬과 아이들의 배가 되었어요. 피터팬, 우리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갈게. 피터팬은 해적선에 웬디와 동생들만 태우고 런던을 향해 출발했어요. 해적선은 순식간에 웬디의 집으로 날아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웬디가 말했어요. 피터팬, 너도 내려.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자. 아니야. 나는 꿈의 섬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나는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로 남고 싶거든. 웬디와 동생들은 해적선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피터팬, 잘 가. 안녕. 피터팬을 태운 해적선은 달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페르시아에 착하고 용감한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의 이름은 알라딘. 알라딘은 늘 홀로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지요. 어느 날 알라딘은 우연히 자스민 공주를 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주님이네. 자스민 공주님이 내 색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알라딘은 가슴이 콩닥콩닥 쿵쾅쿵쾅 뛰었어요. 하루는 알라딘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는 다짜고짜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마우조라 형님, 형님이 돌아가셨다니 너무 슬퍼요. 마우조라는 알라딘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알라딘, 내가 바로 네 삼촌이란다. 그는 외국에서 살아 이제야 왔다고 말했어요. 어찌나 슬프게 울어대는지 알라딘과 어머니의 눈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알라딘, 선물을 주마. 나랑 함께 가자. 정말요, 삼촌? 와, 신난다. 그는 알라딘을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왠지 자꾸 걷기만 하던 그가 어느 바위 앞에 딱 멈춰섰어요. 그러고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마하수리. 순간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땅이 들썩거렸어요. 그가 흔들리는 바위를 치우자 땅 밑으로 내려가는 긴 돌계단이 보였어요. 알라딘, 저리로 들어가 낡은 램프를 가져오렴. 그는 끼고 있던 반지를 쏙 빼주며
이어서 말했어요. 이 반지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조심조심 돌계단을 내려간 알라딘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귀한 보석이 아주 많았거든요. 알라딘은 주섬주섬 보석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 땅 위에서 그가 소리쳤어요. 알라딘, 램프를 찾았니? 그제야 알라딘은 주위를 휘휘 둘러보았어요. 한쪽에 먼지를 푹 뒤집어 쓴 램프가 보였어요. 이상하네. 어째서 삼촌은 램프만 찾으실까? 알라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둘러 돌계단을 올라갔어요. 램프를 찾았어요, 삼촌. 알라딘이 돌계단을 거의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가 손을 내밀며 램프를 달라고 했지요. 알라딘은 문득 수산 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서 드릴게요, 삼촌. 그러자 그는 잔뜩 화가 나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렇다면 한번 혼나보거라. 그가 주문을 외우자 바위가 덜컹 닫혔어요. 삼촌, 왜 이러세요? 저 좀 꺼내줘요. 누구 보고 삼촌이래? 난 마법사 자파다. 자파는 알라딘을 가둔 채 훌쩍 사라졌어요. 알라딘은 덜컥 겁이 났어요. 이 일을 어쩌지? 알라딘은 두 손을 비비며 기도했어요. 그 순간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모락모락 흰 연기와 함께 거인이 나타났어요. 반지의 하인 리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인님. 리니는 알라딘의 손을 잡고 주문을 외웠어요. 어디에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알라딘, 알라딘, 눈을 감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니? 놀랍게도 어느새 집에 돌아와 있지 뭐예요. 어머니, 참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얘야, 마법사가 다시 올지 모르니 조심하거라. 어머니는 알라딘이 가져온 램프를 닦아 쓰려고 했어요. 얼마나 이리저리 문지르고 닦았을까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리니보다 큰 거인이 나타났어요. 램프의 하인 지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라딘과 어머니는 놀랍고 기뻤어요. 제가 자스민 공주님을 아내로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주인님. 지니는 알라딘을 자스민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왕도 용감하고 착한 알라딘을 보고 결혼을 허락했지요. 지니는 알라딘과 공주에게 멋진 성도 지어주었어요. 그 무렵 마법사 자파가 알라딘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고 분해. 어서 램프를 되찾아야지. 자파는 알라딘이 성을 비운 틈을 타 램프 장수로 변장하여 자스민 공주를 찾아갔어요. 공주님, 낡은 램프를 새 것으로 바꾸세요.
요술램프의 비밀을 모르는 공주는 깜빡 속고 말았지요. 마법사 자파는 램프에서 지니를 불러냈어요. 램프의 하인 지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좋아, 좋아. 알라딘의 성과 공주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옮겨라. 지니는 으라차차 순식간에 성을 등에 지고 멀리 아라비아 사막으로 날아갔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알라딘은 곰곰이 궁리했어요. 그래, 반지의 하인 리니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러나 리니는 뜻밖에도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램프의 하인 지니보다 힘이 약하답니다. 알라딘은 실망하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저를 아라비아 사막에 데려다 줄 순 있나요? 그럼요. 그야 문제 없지요. 이번에는 리니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라딘은 리니의 도움을 받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자파 몰래 자스민 공주를 만난 알라딘은 꾀를 내었어요. 공주님, 자파에게 독한 술을 먹이세요. 알라딘의 계획은 척척 맞아들었어요. 자파는 아무것도 모르고 술에 취한 채 드르렁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어요. 그 사이 알라딘은 살금살금 요술램프를 찾아냈어요. 다시 램프의 신하 지니의 주인이 된 알라딘은 공주와 성을 되찾아 무사히 돌아왔지요. 세월이 흘러 알라딘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착하고 용감한 알라딘을 환영했어요. 알라딘 왕 만세! 위대한 페르시아의 왕 알라딘 만세! 알라딘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보살폈어요. 굳이 램프의 하인과 반지의 하인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지혜로운 왕이 되었지요. 여기는 제페토 할아버지네 목공소예요. 뚝딱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나무 깎는 일을 했어요. 혼자서 사는 건 너무 쓸쓸해.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할아버지는 정성껏 나무를 깎아 인형을 만들었어요. 내가 봐도 그럴듯한데? 자, 이제부터 네 이름은 피노키오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인형에게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페토 할아버지네 목공소에 예쁜 요정이 나타났어요. 착한 제페토,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지요. 요정은 마법의 지팡이를 피노키오의 몸에 갖다 댔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노키오가 사람처럼 말도 하고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된 것이지요. 피노키오가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제페토 할아버지였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피노키오야, 오늘부터 학교에 가는 거야. 학교에 가거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아빠, 걱정 마세요.
피노키오는 가슴을 활짝 펴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안녕, 피노키오. 안녕, 너희들도 학교에 가니? 피노키오가 길에서 만난 여우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아니,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힘들게 앉아 있어야 한다고. 선생님도 무섭고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을 거야. 너 우리와 함께 재미있는 모험을 하러 가지 않을래? 피노키오는 그만 여우와 고양이의 게임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를 인형 극단에 팔아버렸지요. 극단 주인이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돈을 주고 너를 샀으니 열심히 재주를 부려서 돈을 벌어야 한다. 알았지? 피노키오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한 채 공연을 해야만 했어요. 공연이 끝나자 피노키오는 새장에 갇혔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여우와 고양이에게 납치되었다고요. 요정이 나타나자 피노키오는 애원하며 매달렸어요. 피노키오, 네 코가 길어진 걸 보니 거짓말이구나. 네 코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점점 더 길어질 거야. 피노키오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잘못했어요. 사실은 여우와 고양이의 게임에 빠졌어요. 피노키오가 바른 말을 하자 코가 쏙 줄어들었어요. 풀어주면 곧장 집으로 돌아갈 거지? 요정의 말에 피노키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노키오는 처음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방울 소리를 울리며 다가오는 마차를 보는 순간 어느새 피노키오의 마음은 바뀌고 말았답니다. 자, 놀고 싶은 사람은 모두 타세요. 즐거운 놀이동산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저도요. 저도 놀이동산으로 가고 싶어요. 피노키오, 어쩌려고 그러니? 요정과의 약속을 잊었어? 착한 귀뚜라미 지미니가 말렸지만 피노키오는 들은 채도 않고 마차에 올라탔어요. 피노키오는 놀이동산에서 마음껏 놀고 과자도 잔뜩 먹었어요. 그때였어요. 피노키오의 귀가 당나귀처럼 길어지고 엉덩이에는 꼬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당나귀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속은 것이었어요. 다시 여우와 고양이가 나타나 피노키오를 비웃었지요. 마부에게 데려다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고 네 발에 힘을 주며 버텼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피노키오, 어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미니의 소리에 피노키오는 눈을 떠보았어요. 그런데 여우와 고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또 당나귀처럼 긴 귀와 꼬리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지민이, 고맙다. 피노키오는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똑똑똑. 아빠, 저예요. 피노키오가 돌아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피노키오는 지붕 위에 있는 새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 아빠가 어디 가셨는지 아니? 너를 찾으려고 바다로 나가셨다가
고래에게 잡아먹혔어. 피노키오는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아빠, 제가 곧 구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피노키오는 자신의 몸에 돌을 매달았어요. 그런 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고래를 찾았어요. 고래는 바다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비겁한 고래야. 나와 한번 싸워보자. 피노키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고래는 귀찮다는 듯이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아,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그 순간 피노키오는 고래의 입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피노키오는 캄캄한 고래 뱃속에서 이리저리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빠, 어디 계세요? 저 피노키오가 왔어요. 네가 왔구나. 여기다, 이쪽이야.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말썽을 부리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될게요. 피노키오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가슴에 꼭 안아주었어요. 내가 밤이 되어도 너를 찾으려고 불을 피울 것을 가져왔단다.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모닥불을 지펴 연기를 피웠어요. 아이코, 이게 웬일이람? 고래가 매운 연기에 에취 하고 재채기를 했어요.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틈을 타 무사히 도망쳤어요.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는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파도가 몰아쳐 힘이 들었지만 두 사람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감한 피노키오야, 네가 장한 일을 했구나. 요정이 피노키오에게 지팡이를 대자 피노키오는 진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뒤로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착한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